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무리마. 윤미옥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쌓아온 오해와 상처가 너무 깊어 그 한마디로 모두 해소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서장님,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보였나요? 이무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이 묵직한 돌처럼 가슴에 박혀있는 듯 했습니다. 윤미옥은 그의 반응에 잠시 말을 멈췄지만 다시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꼭 말하고 싶었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후회라니요? 서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결국엔 수지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나한테는 그냥 핑계 아니에요? 무리마, 넌 내 딸의 선택이야. 눈물이 맺힌 윤미옥의 단호한 말은 이무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옥과 이무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심의 밤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도망치던 김성훈의 차는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뒤따르던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이드미러를 보며 김성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만 살아남으면 돼. 돈은 못 가져가도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앞뒤로 경찰차가 에워싸는 것을 보며 김성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히 핸들을 돌리며 골목으로 빠져나갔지만 좁은 길에서 마주친 또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한 김성훈은 차를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야 해. 멈출 순 없어. 경찰 무전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도주 차량, 현재 북쪽 방향으로 이동 중. 모든 차량 주의 요망. 쫓기던 김성훈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속도를 올리며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던 김성훈은 초조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김성훈의 차는 끝내 경찰차와 충돌하며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나뒹굴고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김성훈은 기어코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긁힌 자국과 피가 묻은 김성훈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그러나 경찰은 그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김성훈은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달아나려 했지만 다리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걸음도 못 가 경찰들에게 붙잡히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팔의 수갑이 채워지자 김성훈은 끝내 울부짖었습니다. 다 내 거였어. 돈도 성공도 전부 내 거라고. 다 돌려놔. 제발. 체포 소식을 들은 백지연은 서강주가 있는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서강주의 얼굴을 보며 백지연은 손을 떨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백지연은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랬을까? 백지연의 눈빛은 이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강주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넌 반드시 깨어날 거야. 서강주의 병실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흰색 커튼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릴 뿐. 침대 위에 누운 서강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백지연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돈을 지킨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문이 열리고 이다림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다림은 백지연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 왔어요. 사모님, 잠시 쉬고 오시는 게 어떠세요? 백지연은 이다림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강주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참 고맙다. 이다림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강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주는 분명 깨어날 거예요. 저도 끝까지 옆에서 간호할 거예요. 백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돈에 눈이 멀어 다 망칠 뻔했지. 며칠 뒤 서강주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강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림이, 여기 있었어? 이다림은 눈물을 흘리며 서강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주야,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너 1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 서강주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병실 한쪽에서 울고 있는 백지연을 보았습니다. 목이 메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백지연은 흐느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서강주의 설득에 백지연은 세탁소 가족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다림이 동행을 권했지만 백지연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백지연이 입술을 떨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정말 미안해.
고봉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사모님. 저희도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결국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세탁소 간판은 아침 햇살 아래서 빛났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문이 열렸고 세탁소 안에는 분주한 움직임이 가득했습니다. 기계 소음과 섬유의 부드러운 향이 섞여 과거의 활기 넘쳤던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봉이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세탁기를 돌리다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다들 너무 고생했어. 안길레는 의자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세탁소가 활기를 되찾으니까 나도 힘이 솟네. 이무림은 주문표를 정리하며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탁소 내부를 둘러보며 든든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봉이가 이무림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경찰서로 안 가도 되겠어? 이무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경찰서 복직 제안도 좋지만 여기서 우리 가족이랑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승그룹 본사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높은 매출 그래프가 대형 화면에 선명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기립했고 그 중심에 서강주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투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박수에 화답하는 모습은 조금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지승도는 서강주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닫히자마자 지승도는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수고했다. 매출이 2배나 오른 건 내 덕분이다. 서강주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칭찬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지승도는 묵직한 손으로 서강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너한테 맡겨도 되겠다. 서강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인정을 꼭 받고 싶었어요. 그 순간 지승도는 아들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강주야. 서강주는 회장실을 나와 창문 옆에 서 있던 이다림을 발견했습니다. 이다림은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상무님 아니 대표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서강주는 부끄럽게 웃으며 이다림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서강주라고 해. 이다림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강주님은 어때? 서강주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더 어색하니까 그만해. 이다림은 서강주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옆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대단했어. 서강주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결혼식을 하루 앞둔 청렴세탁소는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을 따라 수지가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세탁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수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자 안쪽에서 분주히 뭔가를 정리하던 이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이무림은 뜻밖의 방문에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꺼내기 전에 망설이며 눈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두 사람은 세탁소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무림이 정리하던 주문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무림은 그것들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세탁소를 지키고 싶다는 거 이해해. 이무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경찰로 복직하면 세탁소 일은 누가 신경 써. 내가 여기서 가족을 돕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수지는 손을 꽉 쥐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세탁소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난 오빠가 경찰이었을 때 제일 멋졌어. 난 오빠가 꼭 경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수지의 진심 어린 말에 이무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미 실망만 줬는데 다시 경찰로 돌아가 봤자 나를 받아줄까? 수지는 무릎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이무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오빠는 누구보다 훌륭한 경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무림은 수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망설임과 용기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탁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빠가 자기 꿈을 버리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나는 오빠가 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이무림은 수지의 손을 천천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었어.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다시 용기 내볼게. 수지는 눈물로 번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괜찮아. 나한테는 언제나 제일 멋진 사람이야. 이무림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 나도 한 번 더 도전해볼게. 경찰서에 찾아온 이무림을 윤미옥이 호출했습니다. 무림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윤미옥은 평소처럼 단호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미옥은 한참을 서성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무림은 묵묵히 윤미옥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윤미옥은 마침내 숨을 깊이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림아, 내가 정말 모질게 굴었다. 그동안 너한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 이무림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장님은 늘 공정하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미옥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자식 마음이 다 그런 건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미안해. 이무림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과거 윤미옥이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옥은 놀란 얼굴로 이무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무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경찰로 복직해서 서장님과 수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윤미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무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한다. 수지가 너 같은 사람 만난 건 정말 복이야. 이무림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